영어 강사의 한국사 역사 이야기입니다. 근래 한 유튜브 방송을 보니까 중국인을 대상으로 해서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인가 하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 내용을 가지고 방송을 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세계 4대 성인의 한 사람으로 꼽히기도 하고 세계 3대 성인의 한 사람이었기도 3대 성인의 한 사람으로도 꼽히는 공자님께서 중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 당연히 1위가 아니고요 3위로 선정이 되었더군요. 그리고 중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 1위에는 놀랍게도 모택동, 마오쩌둥이라고 여기 좀 표기를 하는 마오쩌둥이 중국인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 1위로 선정이 되었답니다. 세계 3대 성인보다도 더 존경받는 중국에서 마오쩌둥으로 인해서 사망한 제 명예 못 죽고 자연사지 못하고 죽은 중국 인민이 1억 명이 넘는다는데요. 마오쩌둥이 중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라니까 좀 어이가 없긴 합니다. 어쨌든 그러나 우리나라 일이 아니고 중국인이 하는 일이니까 감나라 남의 집안 일에 대추나라 이렇게 할 일은 아니고요. 그리고 모택동에 이어서 중국인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 공자님보다도 더 위에 서열 위로 존경을 받는 인물은요. 요즘 고려 거란 전쟁 고려 시대와 연계되는 중국 왕조가 송나라죠. 송나라의 인물인데요. 악비라는 장군, 송나라의 악비 장군이 중국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존경받는 2위의 인물이네요. 지금 중국이 공산주의 국가고 중국의 공산화를 완성한 인물이 마오쩌둥이고 공산주의 체제니까 아마 체제가 바뀌면은 그 평가는 달라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소련의 스탈린 격화 운동이 일어났듯이 마오쩌둥에 대한 평가도 세월이 흐른 이후에 중국이 다른 자유체제로 전환한 이후에는 모택동에 대한 격화가 이루어질 수도 충분히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은 중국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최고의 인물이 중국 송나라의 악비 장군인데요. 악비 장군은 비슷한 시기에 활동한 맹활약을 했던 장군 중에 한세충이라는 장군이 있는데요. 한세충과 악비 장군은 송나라 건국 이후에 송나라는 북방의 강국들 거란민족이 세웠던 요나라 그 다음에 금나라 여진족이 세운 금나라죠. 여진족이 세운 금나라와 대척점에서 맹활약을 했던 후국의 영웅이 한세충 장군과 악비 장군인데요. 한세충 장군과 악비 장군은 정사에도 너무 거의 초인적인
무력을 행사해서 이게 역사적인 팩트가 맞느냐 하는 걸 가지고 역사학자들 사이에 많은 논란이 있을 정도로 맹활약을 했던 인물인데요. 그 한세충과 악비 장군의 맹활약에도 불구하고 송나라는 중원을 이민족에게 내어주고 그리고 한때 악비 장군이 이끄는 군대를 악가군이라고 하는데요. 이 악가군과 악비 장군은 도처에서 백전백승의 신화를 이룩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남송은 이민족 침입을 격퇴하지 못했는데 비슷한 시기에 거라는 고려는 역시 요나라 여진이 세운 금나라를 상대로 해서 영토를 빼앗기지 않고요. 오히려 영토를 서서히 확장해간 그런 역사를 이룩하고 있지요. 자, 그런데 이 악비 장군과 한세충 장군요, 사료에 나타난 기록만을 놓고 보면은 두 장군 모두 거의 백전백승의 신화적인 전성을 기록을 해서 우열을 가리기가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비 장군은 중국인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 2위, 그리고 한세충 장군은 10위권 안에 이름을 올려놓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 가장 큰 차이점은 한세충 장군은 살아남았는데요. 악비 장군은 당대의 최고의 간신, 중국 역사를 통틀어서 최고의 간신 5손가락 안에 꼭 끼는 인물이 있는데요. 당시에 남송 정권의 성상이었던 진회라는 매국노입니다. 진회. 한때 진회는 금나라의 포로가 된 것은 역사적인 팩트고요. 이후에 진회는 자기 주장에 의하면 금나라에서 자기가 목숨을 걸고 탈출을 했다고 주장을 하고요. 또 많은 역사학자들은 진해가 금나라 깊숙한 곳에서 삼엄했던 금나라 군들의 경계를 뚫고 남송까지 탈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고, 사실은 금나라 정부에서 진해를 일부러 풀어줬다. 진해는 사실상 금나라에서 송나라 정부에 심어준 스파이다 라고까지 평가를 하는데요. 어찌됐든지 간에 이 진회의 모함에 의해서 악비 장군은 모반죄를 뒤집어 쓰고 처형을 당하게 되지요. 그래서 악비는 백성의 신화를 이룩하고 금나라에 비해서 열등했던 남송군을 이끌고 양자강 이북에 상당한 실지를
회복한 것은 명확한 역사적인 팩트인데요. 약한 남송군을 이끌고 강군, 검군과 대치해서 많은 실지를 회복했던 구국의 영웅이면서 모반죄를 뒤집어 쓰고 처형되었지만 그러나 오랜 세월이 흘러서 지금까지 중국 인민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로 꼽혔던 인물이 바로 이 악비 장군인데요. 그래서 악비 장군은 역사에도 등장할 뿐만이 아니고 무협 소설이나 이런 데도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고요. 우리나라에도 많은 독자 팬을 형성하고 있는 김용 작가가 쓴 의천도령기의 주인공들이 악비가 남긴 기발한 전술 비급이 의천도령기에 보면은 도령도에 그 악비가 남긴 이 전술이 담겨 있었다고 하죠. 그걸 이용해서 남송의 영웅들이 세계 최강의 몽고군과 대적해서 구국 전선을 형성하고 남송을 지켜나가는데 맹활약을 하는 활약상을 그린 무협소설이 바로 의천도령기가 되겠는데요. 의천도령기 속에 그려졌듯이 악비는 소설 속에서도 거의 신화적인 인물로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당시에 우리나라의 왕조가 고려 왕조인데요. 자, 고려 왕조는 금나라를 상대로 했어도 실지가 없었고요. 그리고 그 이전에 요 나라를 상대해서는 서희공이 외교를 통해서 전쟁에서는 지고 영토를 확장했는데요. 고려의 외교사 그리고 고려의 유목민족 항쟁사와 당시 북송정권, 남송정권의 항쟁사, 유목민족에 대한 항쟁사가 너무나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우리 대한민국은 민주화와 경제발전 두 마리 토끼를 잡은 세계에 유례가 없는 그런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일구었고요. 자, 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일군 것과 금나라에 의해서 양자강 이북의 땅을 모두 금나라에게 내어주었지만 금나라를 상대로 해서 상당한 실지를 회복했던 구국의 영웅 악비 장군의 업적. 자, 둘 다 자랑스러운 역사인데요. 남송 정부권은 악비 장군의 실지를 금나라에게 헌납을 했고요. 금나라가 가장 두려워하는 악비 장군을 처형을 했죠. 자, 당시에 남송에는 진해라는 매국노가 있었는데요. 일본에게 나라를 팔아먹은 이완용은 명함도 못 내밀 그런 매국노죠. 자, 그런데 어느 날 민주화와 경제 발전을 일으켜서 세계가 부러워하는 대한민국을
북한 정권에게 헌납하는 자가 있다면 그 자는 그 옛날 남송 정권의 진해를 능가하는 민족의 반역자임에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자, 이 시대의 진해는 과연 누구일까요? 여러분은 이 시대의